엄마의 라디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하루 종일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4살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아이는 첫째이고요. 4살이며 아들입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하원 후에 손발을 씻는 문제로 저와 자주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 외에도 평소에 제가 뭘 좀 하자고 하면 아이는 싫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잦아요.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 엄마 손발 씻자. 아들 싫어. 집안에서 엄마 동생이랑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자. 아들 싫어. 잠자기 전 엄마 책 한 권만 읽고 양치하고 자자. 아들 싫어. 한 권만 더. 한 권만 더. 이렇듯 하루 종일 말을 듣지 않는 4살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그러시군요. 4살 아들의 아이도 둘을 키우고 계시는군요. 일단 힘차게 응원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이는 엄마가 하자고 하는 것마다 즉각적으로 따르질 않고 있네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엄마는 진이 빠지죠. 갈수록 짜증이 나고 피곤해져요. 엄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하고 곧장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를 씻기는 거, 동생이랑 같이 잘 놀게 하는 거, 잠자기 전에는 책을 읽히는 것 이외에도 엄마는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닌데 말이죠. 웃으며 친절하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 엄마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미뤄둔 집안일이 많다거나 남편과의 일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등등등이 되면 화가 나서 엄마는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이런 속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할 훈련 강의를 선택하신 걸 보면 지금껏 사용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엄마, 아들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모 역할 훈련 의사소통 기술을 이용해서 상황을 낱낱이 분석해 볼게요. 그러는 과정 중에 질문자님이 자신만의 관계 개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엄마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자녀의 반응과 태도 등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제가 예시로 드는 엄마의 말 문장도 본인의 말투에 익숙하게끔 재량껏 수정해서 편안하게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3가지 상황 중에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원 후 손발 씻는 상황만 점검해 볼게요. 엄마는 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손발 씻자 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싫어 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보셨나요? 아이가 무엇 때문에 손발 씻기를 미루었을까요? 아이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혹시라도 손발 씻기보다 더 시급하고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질문지만 보면 앞뒤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두 아이, 특히 아들을 키워본 선배 엄마로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았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특정 연령이 되었을 때 유난히 자주 하는 말들이 있긴 해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왜? 싫어. 안 돼. 안 할 거야. 등등이 있지요. 이와 같은 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러한 아이들의 말들은 해당 발달 단계를 잘 넘어가고 있다는 일종의 표식이기도 해요. 사고의 깊이나 자신의 생각, 의견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하는 말 같더라도 이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엄마가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아이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라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이의 마음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함께 추측해 봐요. 손을 씻자고 한 엄마의 말에 대해 싫다고 했던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라는 공식적인 자리, 긴장해야 하는 바깥 활동을 하고 있다가 엄마가 있는 집에 왔으니까 아이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그저 편안하게 마음대로 있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원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있는 장난감 또는 관심 가는 그 무언가에 눈길이 홀딱 가서 그걸 먼저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하원한 뒤 배가 고프다거나 다른 욕구가 있어서 그걸 먼저 해소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 전에 아침에 집에서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났을 수도 있고요. 분명 손을 씻지 않겠다고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엄마 말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심보인 걸까요? 아니, 애 손 씻기는데 별걸 다 짐작해보라고 하시네요. 하고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엄마인 우리들은, 어른인 우리들은 절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마주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아이는 단지 엄마가 싫어서 엄마의 손 씻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먼저 시도해 보자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자꾸 갈등을 빚고 있는 지점을 좀 더 잘 대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그 얽힌 부분이 풀리지 않을까요? 아이의 진짜 속마음과 엄마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이어주는 수다쟁 마미와 윤동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개인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위생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신경이 쓰일 겁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는 감기를 예전보다 더 자주 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체 활동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원에 한 아이가 걸리면 또 다른 원생에게 전염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걱정이 되죠. 집에 오면 일단 밖에서 묻혀온 먼지를 씻기고 집안에서 깨끗하게 놀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100% 공감이 돼요. 하지만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요 라는 표현은 오직 엄마의 관점에서 아이의 행동을 해석한 것이랍니다. 아이는 분명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PET 기술을 활용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제 소유 가리기를 해보는 거죠. 아이는 자기 중심적 사고 단계에 있는 유아입니다. 분명 손 씻기보다 더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엄마의 일방적인 지시, 제안에 대해 불편감을 느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4살 아이입니다. 문제 소유 가리기를 한다면
자녀 문제 소요 상황인 것이죠. 그때 말문 열기 기술부터 우선적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엄마 본인에게 편안한 표현으로 한 가지만 골라서 써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엄마, 손발 씻자. 아들, 싫어. 엄마, 그래?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엄마가 궁금하네. 엄마, 손발 씻자. 아들, 싫어. 엄마, 당장은 손 씻기가 싫은가 보네. 뭘 먼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고 나서 아이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뭔가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엄마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납득이 어려운 이유가 아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싫어 할 수도 있겠죠. 아이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때 엄마라는 사람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혹시 아이가 피곤한 것은 아닌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적극적으로 돕는 기술인 반영적 경청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곧장 장난감 만지고 놀고 싶은가 보네. 피곤해서 자고 싶구나. 배가 고파서 간식 먼저 먹고 싶었어? 아침에 못하고 간 게 생각났나 보네. 등등등이 있겠죠. 아이의 답변을 들은 후에 엄마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PET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려면 이렇듯 문제 소유 가리기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엄마인 나와 자녀인 아이가 마주한 이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불편감을 느낀 사람이 어떤 욕구, 어떤 바람, 그리고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등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가 싫어 라고 말할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아이에게 다가가 보세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엄마는 너에 대해 알고 싶어. 그래서 묻는 거야. 엄마는 너의 생각이 궁금해. 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다가가 보세요. 곧장 손 안 씻고 싶은가 보네. 특별히 씻기 싫은 이유가 있어? 그러고 나서 다음의 대화를 이어가세요. 계속 궁금해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답변할 기회와 시간을 배려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언젠가는 미리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손 먼저 얼른 씻고 놀게요. 엄마, 오늘은 나 혼자 손발 씻을래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죠요. 혼자 할래. 상상 속에서나 이뤄질 법한 일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걸요.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엄마와 아빠가 속상해하는 것을 아이는 결코 원치 않아요. 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못마땅할 때에는 그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부모가 보기에는 말을 안 듣는 아이로 보이는 것일 뿐이랍니다. 그러니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하기에 앞서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가 먼저 되어봅시다.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제가 사실 우려스러운 지점이 한 가지 있어요. 혹 엄마가 평소에 일상생활 중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이에게 지시나 명령조로 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말 표현 자체는 땡땡아 뭐뭐 하자 라는 청유형의 문장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늘 먼저 제시하고 아이는 따라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런지요.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평소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족 앞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생각, 의견 등을 바깥으로 꺼내는 연습을 해 보아야 나중에 자기 표현에 능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자기 안에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긍정하며 타인의 그것들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모방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질문자님의 첫째 아이가 자신의 생각, 의견, 느낌 등을 말할 기회를 평소에도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사실 소통은요, 멀리에 있지 않아요. 아이의 말과 행동, 표정 속에 담긴 그 아이의 생각, 바람,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것. 아이가 속마음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말문을 열어주는 것. 그 기회들을 허용하는 것부터가 소통의 시작입니다. PET는 수용화법이거든요.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엄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감사, 평화. 지금까지 수다쟁 맘이었어요. 다음 엄마의 라디오로 꼭 또 만나실게요. 그때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